자, 또 이어집니다.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는데 밑에 이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뭐냐면 처분의 이유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요. 뭐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됩니다. 이게 뭐 꼭 불허가만 이의신청이 될 것 같은데 허가, 불허가 다 됩니다. 허가 받은 거, 불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다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허가 받았다. 왜 불허가 해주니 허가해주지. 뭐 이런 신청은 당연한 거고 왜 허가 받은 거 이의신청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이 A 땅인데 실제로는 갑 땅이에요. 갑 땅이고 명의신탁 그랬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A 갑이 뭐래요? 이 내 땅이라고 이거 A 땅이 아니고 허가한 거 불허가 해주세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첫 줄에 처분의 이유가 있는 자리 돼 있죠. 이거 둘 다 이의신청이 됩니다. 자, 이의신청은 처분받고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1개월, 30일 이러면 안 돼요. 이의신청, 앞으로 청자 들어가면 1개월이에요. 이따가 청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의신청 1개월. 당연히 시군구에게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하죠. 국장, 시도지사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 이의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라. 그냥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특례. 특례는 허가 의제가 있고 허가 배제가 있는데 의제라는 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허가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고 밑에 이제 그 허가 배제는 뭐냐면 다음의 경우는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허가 의제부터 동그라미 1번.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예요. 한쪽이 양쪽이. 그러면 그 기관장이 시군구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시군구랑 협의하면 되고 협의될 때 허가받은 걸로 본다. 자, 밑에 박스는 지나가도 돼요.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아예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허가 받지 않는다. 중요한 건 1번 기역, 니은이 제일 중요해요. 자, 공지법에 따른 토지 수용. 토지 수용하는데 무슨 허가 받겠습니까? 경매. 경매 중요합니다. 경매를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더 있는데 자 1번 공지법. 아까 공지법의 토지 수용, 섭의 취득 사용 한매. 앞으로 공지법 나오면 허가 X. 그 다음에 밑에 2번하고 3번은 묶으시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한다. 다시 국유,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 이거는 공매로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 5, 6, 7, 8 묶어요. 4, 5, 6, 7, 8 묶고 4번에서 8번까지 4번에서 8번까지 묶고 그다음 더하기 몇 번이냐면 순서가 조금 틀어졌는데 19번. 이게 뭐냐면 주, 시, 건택, 도, 산이에요. 공자는 빠져 있어요. 다시 주, 공은 없습니다. 주, 시, 건택, 도, 산. 하나씩 해볼게요. 4번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보유지 매각,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토지 공급, 환지, 예정지, 시정지, 동전 토지 처분, 환지, 처분, 채비지 매각, 그다음에 주택법, 대지 공급, 또 주택 공급, 7번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공급, 8번 산업일지비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토지 분양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14번 아니 19번이었죠. 19번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건축물 분양 됐죠.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건축물 분양 이렇게 주, 시, 건택, 도, 산에 따라서 공급하고 분양하고 이 말 나오면 다 허야겠어요. 공급하고 분양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을 묶어요. 앞으로 농어촌 정비법 뜨면 허가 X.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환지 처분, 농지 교환, 특히 교환 조심해야 되고 분할 합병. 원래 사인 간의 교환 계약은 허가 받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뜨면 허가 X. 그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뺄게요. 11번 제끼고요. 12번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입 행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습니까? 세금 안 낸 거죠. 그 다음에 15번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 받았다. 이 말은 외국인이
아까 2장에서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 그걸 허가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허가 받아오면 이쪽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를 2번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허가는 2번 받진 않아요. 자, 외국인 허가 받았고 또 하나만 알아볼까요? 하나 더 어디냐면은 16번 알아야 돼요. 16번에 두 번째 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번 이상 공매에서나 유찰됐을 때 공매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이상 유찰 3번 유찰됐을 때 4번째부터는 면제되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21번 조세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한다. 이런 걸 허가 안 받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됐어요. 자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거 맞습니다. 허가 의제와 허가 배제.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선매 나오네요. 선매. 선매라는 건 아까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가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가 허가 더 있는데 이 2가지 토지예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협의해 보세요. 협의해야 돼. 협의가 안 돼.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협의가 안 되면 허가나 불허가를 해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의의는 지나가고 자, 의의 읽어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첫 줄에 중요한 말 나와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말 들어야 돼.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 꼭. 허가 신청이 없는데 선매 대상이 되지 못해요. 허가 신청이 있어. 이게 별표예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선매 대상 토지. 첫 번째는 어떤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야. 뭐가 들어왔어?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볼게요.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선매 대상이 된다. X.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어요. 허가 받아 취득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예요. 이용한 게 아니고 이용하지 않은 토지다. 이럴 경우에 뭐가 들어와야?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선매 대상이 된다. 다음 페이지 선매자 지정자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매 절차가 중요한데 선매 절차는 제가 그림 하나로 딱 끝내드릴게요.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다 끝나고 그리면 되죠, 제가. 자,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일 안에 당신 땅은 뭐 대상이냐? 선매 대상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1개월 이내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예요. 신청이 들어오고 1개월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바통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선매자한테 넘어가요. 자, 선매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개시해야 돼. 개시. 자, 그리고 지정 통지 받고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돼. 완료. 자, 그리고 선매자는 통지 받고 또 1개월 이내 선매 협의가 다 끝나면 협의 조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돼.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협의가 잘 완료됐으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된 거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지체 없이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 꼭 허가는 게 아니에요. 꼭 불허가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에 협의해서 알려주는데 이건 지체 없이 15일이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선매 대상이다. 알려줘. 그리고 시군구는 신청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줘. 그럼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서 이제 선매자. 선매자는 15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돼. 한 달 이내 끝내야 되고 또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원청에 내야 되고
협의가 안 돼,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15일, 1 이렇게 외워요. 다시 뭐라고요? 15일, 15일, 1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절차에. 선매 절차 거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격 갑니다. 가격.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 공시지가 X. 공시지가 X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도 X입니다. 공시지가 X, 실거래가 X. 감정가. 선매는 감정가입니다. 다시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어떻게 외우냐면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이라고. 선매는 감정가. 선정이 이렇게 외우고요. 다음은 니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됐고 통보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자,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나왔냐면 매수 청구. 매수 청구도 뭐냐 이거예요. 매수 청구는 이쪽으로 와보면 아까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한데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1개월인데 이번에는 불허가를 받은 거예요.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매수 청구. 아니 왜 불허가 있어요? 차라리 사주세요 이거예요. 매수 청구는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되죠. 매수 청구는. 네. 자, 그래서 매수 청구 이것도 몇 개월? 몇 개월? 1개월. 자, 이의신청, 매수 청구 다 몇 개월? 1개월. 30일 틀려요. 이의신청 또 매수 청구 1개월입니다. 둘 다 1개월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매수 청구.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통지 받고 1개월 그리고 시군구의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수 청구자는 불허가 처분 받은 자고요. 방법. 처분 통지 받고 1개월이었죠. 시군구에게. 자, 동그라미 3번 기억. 그럼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매수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지정합니다. 매수할 지정하고 이 매수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거기 또 공시지가죠. 거기는 감정가격 X, 실거래가 X입니다. 다만 박스 밑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참 꼼꼼하죠. 참 꼼꼼해요. 자, 그러면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 것이냐? 매시 선정. 우리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있죠? 메시. 여자친구 이름은 선정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매시 선정.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국가는 깡패야. 국가는 깡패. 이따가 또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지들이 살 땐 후려쳐. 이렇게. 지들이 살 땐 후려치고 특히 이제 불허가 받았잖아. 불허가 받으면은 매수 청구. 뭐 허가 못 나오니까 얘한테 못 파니까 차라리 사주세요. 이게 후려치는 거야. 근데 선매는 나는 허가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이쪽에서 먼저 사겠다잖아. 그럼 아까보단 좀 더 써야죠. 감정가가 공시지가가 좀 높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로 가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자, 허가 받았으면 계약해야지. 계약했으면 토지를 뭐 했지 이제? 취득했지. 취득한 이유가 문제인 거죠. 허가 받는 데까지 쉬워요. 기준만 맞으면 허가 나오니까. 취득한 이유에 이제 중요한 거.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 이걸 이제 배웁니다.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안 했다.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이용하세요라고 이용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 명령. 그리고 명령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란 걸 때려요. 이행강제금이 또 엄청 세요. 최대 실거래가율 최대 10%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허가받는 데까지는 쉬워요. 허가받은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허가받은 대로 꼭 이용해라. 실수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용 의무. 허가받은 자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최대 5년까지 허가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뒷장 갑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뭐냐면 예외. 토지의 이용 의무가 이 토지 이용 의무의 예외. 이렇게 써도 돼요.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쓰세요. 제목에다가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말면 돼요. 몇 가지만. 자, 1번. 자, 국계법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 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충분히 이해되죠. 용도 지역이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2번 지나가요. 3번 중요해요. 허가 기준에 맞게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목적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승인이라는 단어 조금 이용해 주세요. 잘 표시해 두세요. 허가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변경. 자, 됐고 그다음에 5, 6, 7 묶어봐요. 자, 5번 어디 가요? 이민 가요. 6번 어디 가요? 군대 가. 군대 간다는 얘기는 젊은 총각이라는 얘기인데 땅을 어떻게 많이 샀을까? 엄마가 사준 거죠. 아들 다음 달 군대 가잖아. 땅 사자. 100억치. 허가 받아. 다음 달 군대 가. 이용 의무가 면제되는 거니까 바로 팔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7번 자연재해. 난리 났죠. 이용할 수 없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자, 다음에 8번 허가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규책 사유가 없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되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9번 다음의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는 다음의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잘 체크하고 일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저 건축물을 취득해서 실제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왜 건축물하고 토지거래 하거나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그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을 취득해서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 전체를 내가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용해야 되는데 다음에 건축물은 뭘 허용한다?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고. 일부, 전부는 안 되고. 일부 내가 나머지는 이용해야 되죠. 그렇지.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다가구 생각해보세요. 다가구 6세대 있어. 6가구가 있는데 내가 다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일부 임대 허용한다. 공동주택도 일부 임대 허용한다. 1종 근생, 2종 근생. 좋아요? 근데 이제 뭐는 제외하느냐? 제외를 알아야 돼. 다중주택, 공간, 기숙사 제외. 다중주택은 고시원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내가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거지. 그다음에 공관, 이것도 내가 이용할 목적이 아닌 거고. 기숙사 처음부터 임대 목적인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취득이 안 되는 거죠. 일부 임대 목적으로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10번. 공장도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 일부 임대. 자, 지금 이거 예외사 해봤어요. 이런 예외가 없는 한 저 밑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야 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저 밑에 이용 의무 기간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한다. 2년. 취득 시부터 2년 동안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못 팔아요. 자, 다음에 복지 편익. 시군구가 확인한 시설 이걸 목적으로 허가받았다. 2년. 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 사람들이 농업, 축산업, 임업, 여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했다. 2년.
2년짜리 더 됐어요. 저 오른쪽에 저 위에서 두 번째 칸 대체 토지. 대체 토지는 뭐냐면 그 농지 외유 토지. 아까 허가 기준에 안 나왔는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농지가 아니에요. 농지 외유 토지인데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를 대체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농지 말고 농지를 아까 80km로 제한했잖아요. 농지 외유 토지인데 협의양도 수용됐다. 역시 3년 이내 종전 토지가격 이하로 허가구역 안에서 땅 사업에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체 토지 취득했을 때도 2년. 어쩔 수 없이 산 거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2년이다. 2년 네 가지. 자, 주거, 자기거주, 또 복지 편익,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농지 쪽 다.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여기까지 2년. 농지 2년 해봐요. 자, 시작. 농지 2년. 농지 쪽은 다 2년. 그 다음에 복지, 편익, 주택. 편하게 복지 편익, 편하게 주택 자니까 좋냐 2년? 2년. 그 다음에 대체 토지 2년. 좋아요. 그 다음에 4년짜리는 너무 길죠? 4년짜리는 다 사업 시행이야. 아까 우리 그 허가 기준에서 사업 시행 있었잖아요. 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땅을 취득한 거. 그 다음에 뭐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땅 취득한 사람. 또 특광, 특시, 시군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에 이용하고 싶어서 땅 취득한 거. 사업 시행은 4년. 사업이니까 4년. 사업이니까 4년. 그 다음에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까 허가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허가 구역인데 마치 개발 제한 구역처럼 토지의 이용,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예요. 생각해 보니까 허가 구역인데 이 지역의 토지는 이용,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그렇다고 그걸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 못 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용, 개발이 금지된 토지는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요. 그대로 두겠다. 그대로 두겠다. 어쨌든 허가 내줘라.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 왜 사, 그걸? 꿈꾼 거예요. 꿈꾼 거. 조상님이 살아. 난리 난다. 다음 내년에 난리 난다.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면 제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5년. 이게 제일 길어요. 5년. 자, 그래서 결국은 3년짜리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용 의무 기간 몇 년? 2년 또 4년 또 5년. 자, 이용 의무 기간이 연결이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일단은 3년짜리 먼저 찾아요. 3년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나머지 뭐 이거 금방 외워져요. 농지 대 2년. 네. 주택, 복지, 편익 다 2년. 대체 토지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끝. 자, 그리고 조사.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실제 조사를 해요. 조사합니다. 자기 거주의 주택용지 이용하는지 와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쓰세요.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실제로 집주하고 살고 있는지 와요. 전화해서 와요. 약속 잡고 와요. 그냥 불시 오는 게 아니고 약속 잡고 몇 시에 만나자고. 그 집에 찾아가서 계량기 보는 거예요. 물 틀어보기. 농물 나오니까 베려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이런 거. 현재 농사 짓고 있는지 정말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조사했는데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 농지인데 풀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에? 허가받는 이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근데 이행강제금 때리기 전에 뭐부터 한다?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세요 라고 이행명령을 먼저 하는데 문서로 하고 석 달 줘, 석 달. 지금부터 석 달 줄 테니까 석 달 안에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라이 라고 명령을 먼저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번.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거기다 3개월이라고 써요. 3개월이라고 써요. 상당 기간을 정해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음에 니은, 그거 써있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는데 그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여기다 일부러 쓴 거예요. 3개월 이내. 다만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면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요. 농지법에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을 부과하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가 부과하다. 이게 농지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다면 이 이용 의무의는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뒤로 갑니다. 밑에 농지법은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기업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했다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 취득가액이겠죠? 취득가액은 그 박스 안에 5번에 써 있는데 박스 안에 5번 읽어볼게요.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일단 취득가가 취득가액,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뭐가 기준이다? 실거래가. 이제 비교해 볼까요? 뭘 비교할 거냐면 뭐를 비교할 거냐면 자 여기요.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 매수 청구는 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뭐? 실거래가. 이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 자 이거부터 해줘. 매수 청구. 도라가 받았어. 아유 사주세요. 후려쳐버려. 공시지가. 네. 국가는 깡패.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를 때리고 쥐들이 살 땐 공시지가 써. 선매는 허가 받을 수 있었으니까 좀 더 써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는 되잖아. 근데 언제까지 이해만 할 수 없으니까 암기는 해야지. 매시 선정, 매수 청구 공시지가, 선매 감정가. 근데 우리 때릴 땐 실거래가. 이행강제금 실거래가에 대해서 최대 뭐 100분의 10 범위.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가 부과하는데 어떤 때는 10%, 또 어떤 때는 7%, 또 어떤 때는 5%, 또 어떤 때는 7%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 보자고요. 자, 박스 아닙니다. 1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으면 100분의 10 아예 이용하는 거죠. 방치 10 외워봐요. 시작. 방치 10 방치 10. 그 다음 2번. 직접 이용하라고 임대했어. 이용을 했는데 남이 이용했잖아. 남이 이용했으니까 임대는 7. 임대 7. 다시 시작. 임대 7. 자, 3번.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변경해서 이용했어. 변경 5. 내가 이용을 했는데 변경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용 안 하고 방치하면 제일 세. 내가 이용하라고 남이 했어? 7. 내가 이용을 했는데 변경했어. 그러면 5. 근데 아까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경, 승인 없이 변경했다. 외워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시작. 방치 10, 임대 7, 변경 5. 나머지 기타는 7. 기타 7내, 기타 7내라고 외우긴 하는데 안 나오지. 기타를 왜 물어봐? 기타 물어보려면 위에 1, 2, 3번 다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아닌 건 뭐라고 해야 되니까 기타는 7내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실거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공시지가. 자, 이렇게 이행강제 부과하는데 자, 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에요. 자, 이행명령을 먼저 하죠. 이행명령 석 달 이내 이행해라. 석 달 이내 이행하면은 이행하면 부과 안 해요. 석 달 이내 이행 안 하면 부과하는 거죠.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 두 번 X.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다만 디귿번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최대 이용 의무 기간 동안만 부과한다는 거니까 2년짜리는 2번, 4년짜리는 최대 4번, 5년짜리는 최대 5번 이런 뜻이에요. 한 번씩. 자, 니을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어. 명령을 이행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 다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해버린 이행강제금이면 징수해야 되죠. 그리고 미음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자, 이의제기란 단어 나왔어요.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부가처분 고지받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해라. 사람 참 짜증나게 하네요. 그래서 뭐 아까 이의신청,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이의제기 30일. 참, 좀 너무 심하네요. 참, 어쩌라고 이거.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이의신청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제기. 우리 여러분 제기 몇 개 찰 줄 알아요? 제기 몇 개나 차요? 네? 3개? 저도 3개. 한 30개는 좀 차야. 한 30개는 차야. 제기 좀 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제기 30개 찰래 해봐요. 제기 30개 찰래 뭐라고요? 제기 30개 찰래 좀 따라 좀 해봐요. 좀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 알아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뻘쭘해. 혼자 하기는. 저도 혼자 하잖아 지금. 이 방에 아무도 없어. 저밖에 없어 지금. 네? 자, 진짜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자, 30일. 자, 제기 30개 찰래 좋아요. 이의신청 매수 청구 몇 개월? 1개월. 좋아요. 아, 다 외웠어. 다 외웠고. 그다음에 비읍은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지가 동향 조사 뭐 이걸 잘 내진 않는데 조사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뭐 지가 동향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에 자료 요청 다 지나가고 밑에 이제 양가로 4번까지 갑니다. 양가로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이거 쉬운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번. 토지가 농지인데 이게 지금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인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농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이자가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할 건지를 조사하잖아요. 조사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허가 신청할 때 허가를 신청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내잖아요. 토지의 이용 계획서 내야 돼요. 나는 이 기준에 맞게 허가받아 이용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내야 되고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돼. 허가 신청할 때.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용하겠구나. 허가를 내줬잖아. 허가를 내줬으면 이제 농지증은 필요 없는 거죠.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았으니까. 농지증에 대해서 농지인데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2번도 잘 나와요. 허가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도 받은 걸로 본다. 필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필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가 있다 해볼게. 농지. 허가구역 안에 농지예요. 자, 근데 이거를 매매로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한다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으면 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근데 경매도 중요한데요. 경매는 허가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까? 아니었다. 아니었고 그 대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돼. 경매는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농업을 경영할 건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허가는 안 받기 때문에 이걸 대신 받는 거예요. 받는 거고. 자,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자, 매매에 대해서는 토지가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이건 따로따로 정리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잘 나오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우리 여태 봤지만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도 뭐는 해야 돼? 거래 신고는 해야 돼. 근데 교환계약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인데 이때는 교환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만. 교환은 검인 대상이거든. 근데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두시고 이 정도는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재 처분.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제재 처분하는데 어떤 경우냐? 자,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 취소 밑줄, 허가 취소, 또 필요한 처분 밑줄, 그다음에 조치 3개.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이나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자. 그 기억번에다가 넘기지 마시고 쓸 게 있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더 쉽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자 적으세요.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자, 다시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이에요. 아까 외국인 2장에서 외국인은 툴툴툴 2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 여기는 외국인은 툴툴고 토지거래가는 2년에 30%다. 2년 30%. 자, 넘겨보죠. 두 번째,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디귿번은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휴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한 쌍이고, 자, 기역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이나 변경 계약한 자. 디귿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이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 자, 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뭘 안 했다고요? 이용을 안 했다. 이용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행강제금을 때리죠. 자, 그런데 이걸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자, 누가 국장이나 또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이거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첫 번째 뭘 할 수 있다.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그다음에 조치 이거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중에서 허가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청문을 거쳐야 된다.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밑에 청문 보이죠? 그런데 지금 책에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 자, 이것도 알아야 돼. 허가 취소, 처분 조치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해요. 일반시 제재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좀 복잡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을 때려.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안 했어. 이행강제금 때려. 거기다가 또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는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할 수 있어. 근데 이 중에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돼. 근데 이걸 또 이행하지 않으면 1-1 이 말이에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이걸 말 안 들으면 또 때린다. 때린데 또 깐니마 또 까. 네? 그래도 때린데 또 때리면 좀 그렇잖아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3절 부동산 정보관리 보칙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건 지나가도 돼요. 해도 되고 오른쪽에 위에만 알아두세요.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우리가 저번에 보였죠. 구축 운영 누가 해? 국장이 하잖아요. 국장이. 그다음 보칙에는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자, 포상금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누가?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개사법은 무거, 양양, 뭐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찌르면 주죠. 자, 근데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을 주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된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전화하고 가야 돼요. 예산 얼마나 있냐고. 30 있다고. 가지 마요. 전화하고 가세요.
자, 그럼 누구를 찔러야 되느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신고한 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겠다.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로 한다. 이것도 제가 정리 좀 해드릴까요? 다 쓰셨죠, 이거? 자, 지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으로 한 자. 거짓으로 한 자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지만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과태료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때려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자를 찌르면 포상금을 주는데 이 포상금은 부과된 이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 주겠다? 100분의 20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범위도 아니고 딱 100분의 20을 잘라준다고. 이걸 포상금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한도는 얼마까지 한다고?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요. 이걸 넘게 주지는 않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 10억짜리 땅인데 10억짜리 땅인데 이걸 12억으로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액이 2억이잖아요. 2억인데 그 차액이 실제 거래 금액에 대해서 20% 이상이면 과태료를 5% 때려요. 맥시멈. 이걸 원래는 100분의 5 이하잖아요. 100분의 5 이하인데 이걸 5% 맥시멈 때려요. 뭐 10% 이상, 20% 미만이면 4%고 10% 미만이면은 이제 2% 때려, 2%. 5% 때려요. 그럼 이제 10억에 5%. 그러면 이제 일단 과태료는 얼마야? 과태료는 10억 곱하기 5%. 그럼 이제 5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5천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최대 이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최대. 물론 이제 이 경우보다 금액이 낮아지면 이보다 더 적어지는 거죠. 포상금 이렇게 주겠다는 뜻이 한번 계산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주겠다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우리 허가 쪽 위반은 50만 원 줍니다. 그냥 50만 원. 너무 차이가 심하죠? 너무 차이가 심해. 자, 거래신고. 우리 전체가 하나의 법이잖아,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지금 하나의 법이잖아요. 하나의 법이니까 거짓신고 쪽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주고 허가 쪽 위반하면 다 50 준다는 50만 원 준다는 얘기야.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이 남았어. 벌칙. 이 동네 이제 총 정리합니다. 벌칙 쪽을. 벌칙 정리합니다. 자, 밑에 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아까 어디 쪽이었죠? 외국인 쪽이었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계약했다. 외국인. 외국인 허가 나오면 툴툴. 다시 외국인 허가 나오면 툴툴. 자, 다음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이거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 이 허가구역. 이 허가 쪽입니다. 이거 허가.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외국인 허가는 툴툴. 외국인이가 영어를 외워주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쪽은 2년에 30%. 2년 30%. 그런데 밑에 또 아까 제가 방금 다 필기 드린 거예요. 이거 필기 드린 겁니다.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2년에 30% 징역벌금.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허가받은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리지. 때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 허가 취소, 처분, 조치할 수 있어. 이 중에 허가 취소하려면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1-1. 깐데 또 까. 때린데 또 때려. 이겁니다. 좋아. 징역벌금은 3가지가 있어. 이 동네. 우리 법에서 2-툴툴
2년에 30%, 1-1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자 오른쪽 과태료 갑니다. 자 3천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3천만 원 이하 우리 거래신고 쪽이죠. 다음 500만 원 이하는 제가 줘요 그랬죠.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고요. 공동신고 거부한 자 누구냐면은 직거래했는데 한쪽에 신고를 거부했잖아요. 상대방이 단독 신고했잖아요. 거부한 자. 거부한 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두 번째는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아고 요.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그다음에 요. 4번은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다.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하면 조.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려면 외. 그래서 줘예요 이렇게 외웁니다. 줘외요. 밑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자, 300만 원 이하.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외국인이라고 쓰세요. 외국인이 계약으로 인한 취득인데 신고 안에다 거짓 신고했다. 거기 괄호 열고 외국인이라고 쓰고요. 자, 100만 원 이하도 외국인이라고 써요. 자, 1번은 계약 외입니다. 계약 외. 거기 다 빠져 있는데 계약 외에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 외국인 변경, 계속 보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 자, 다 외웠던 거죠. 다음 부가 징수. 신고 완청에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동그라미 2번은 우리 개공 기준으로 해서 등록 완청하고 신고 완청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를 때 자, 우리 다를 때는 개공은 저기 신고 완청에 신고해야 돼. 근데 거짓 위반하면은 신고 완청에서 과태료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사실을 누구한테도 등록 완청에도 통보를 해줘라 이 말이죠. 10일 안에.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신설된 제도가 있는데 자진신고 감경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의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는 뭐냐면 내가 위반하고 내가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저 거짓 신고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위반하고 내가 자진신고하면은 과태료를 감경 깎아줄 수도 있고 면제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자, 뒤로 가면은 자진신고 기준이 나옵니다.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하면 아예 면제합니다. 그 대신 니은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면 셋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 예를 들어서 당사자, 그다음에 개공.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해달래. 근데 개공이 거짓 신고했어.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당사자는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요. 당사는 500 이하잖아요. 개공이 거짓 신고했어요. 개공은 5% 이하 과태료잖아요. 근데 셋 중에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잠을 못 잤어. 걱정돼가지고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빨리 신고한청에 가서 우리 이랬다? 그럼 나만 면제, 니네 둘은 과태료.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조사 시작 전이면 정의 면제. 큰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 조사 시작 전은 면제, 조사 시작 후는 50% 감경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큰 2번에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는 1번 동그라미 2번 잘 알아야 돼요.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에서 3번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 받은 사람, 이게 상습범입니다. 3번까지 감경 면제 받으면 1년 동안 말도 안 되지 이거. 4번째부터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당한 제도입니다. 자, 이 단원이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제 2시간 남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는 중개 실무를 공부하게 됩니다. 중개 실무는 전체에서 한 6개 정도, 7개, 7개 정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중개 실무는 나올 때만 골라서 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가 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 실무 1장은 공부하지 않고 2장과 3장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중개 실무 2장을 펴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뵙겠습니다.